안녕하세요. TBS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7월 8일 두산 테스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세 전환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시장에서 알아야 될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부분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두산 테스나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달 자료가 나오게 됐는데 7월달 자료라고 한다면 6월까지의 데이터를 나타낸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6월에도 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전방 산업에 대해서 이 정확한 원인 분석을 조금 내용을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AI 관련해서 전방 산업의 수요 확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 HBM이랑 SSD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HBM 같은 경우는 D램을 나타내는 걸 거고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낸드를 나타내는 것일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HBM은 AI 칩, 그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AI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SD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는 AI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빠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HBM을 사용을 하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뭐 연산, 추론, 학습을 하고 나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중요한 또 데이터들은 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그러니까 낸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서 파운드리 수주 증가와 패키징 기업에 대한 수출도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에 한정적으로 AI 쪽과 관련된 부분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로 좀 더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 메모리랑 시스템 각각 두산 테스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4월, 5월, 6월까지 해서 이 6월 달에 증가율이 다소 소폭 감소는 했지만 이 수출 금액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강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결국에 두산 테스나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AI 향으로 하는 HBM이나 SSD에 대한 생산이나 인프라, 인력 이런 부분들을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고, 후공정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외주 물량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건 결국에 두산 테스나의 실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 외주화를 더 맡길 가능성이 높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BM이나 SSD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도 메모리 비해서는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테스나의 전방 산업이 그래도 조금 호조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에서도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 키워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도대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모두 관심사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이 결과론적으로는 10.4조 원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은
한 8.2에서 8.3조 정도 예상을 했었고, 예상 컨센서스가. 그래서 시장에서 한 8.5조 정도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10만 전자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예상 컨센서스보다 20, 30%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10조라는 금액이 어마무시한 금액이 잘 나왔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10.4조, 어닝 서프라이즈 잘 나온 부분이 결국에는 뭐 정확하게 여기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사업 부문별로 해서 실적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에서 실적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부분은 결국에 반도체 부분이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에서도 특히 메모리 관련해서 방금 보신 디램이랑 낸드 부분에서 실적이 정말 확연하게 많이 성장세를 이루었을 거다. 왜냐? AI 반도체 관련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대수출 데이터 근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만큼 잘 나오게 되었고, 그렇다는 거는 3분기, 4분기도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서, 그렇다면 뭐 상대적으로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은 외주 맡기고 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물량이 더 외주화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두산 테스나의 실적도 하반기 가면서 어느 정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상황은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세 전환이 있든지 여부가 중요한데, 어쨌든 6월 25일 날 저점으로 해서 지금 바닥이 저점이 높아졌고요. 그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뭐 이제 지난주 오늘까지 해서 거의 2번 정도 의미 있는 상승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추세 전환을 생각하는 부분이 방금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동반하는 상승이 나와줬을 때 요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이라는 거는 결국에 지나고 나서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바닥인 거고, 우리가 그 시점을 지나고 갔을 때는 무언가 근거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점을 높이면서 거래량이 동반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가 확률이 높더라. 이런 관점에서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위쪽으로 상승했을 때는 초록색 선인 241선이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래쪽에 노란색 선이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보면서 그 특정 구간에 왔을 때 어떤 움직임 보이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에도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